뜬금없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이제 오파를 나한테 한 거예요. 그 현장에 제가 있고 또 이영이라는 그 친구가 거기 있고 한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택시 안에서 돈 보따리를 주었다는 그런 행운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왜 택시 안에서 돈 보따리를 주운 행운아라고 생각하는지 조금 재밌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이쿠! 짧은 시간이지만 택시 운전을 하다가 그 회사의 사장님 눈에 띄어서 관리자가 되고, 관리자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책임감 있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창의력을 발휘해 가면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그 회사가 이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그 기사로 있다가 관리자가 되니까 그게 명예를 얻은 거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급여가 안 나오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급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위에 고참들이 처음에는 이제 신참 관리직이니까 봉급을 챙겨주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습관이 조금씩 되니까, 저도 뭐 3, 4년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급여가 뭐 5개월, 6개월 밀리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돈을 못 갖다 주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요즘 말로 이제 알바 아닌 알바 같은 걸 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비번차가 10부제라는 비번차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부제라는 말은 뭐냐면, 차를 처음에 시에서 배정을 받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1, 2, 3, 4번, 5, 10번까지의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번호에 따라서 이제 날짜별로 9번은 9일날 놀고 8번은 8일날 놀고, 비번차 날이 되면 이제 차고지에 차를 넣고 정비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차를 세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저도 그 비번날 차를 세차하다가 천정을 닦다가 그런 좋은 행운을 만났던 거거든요.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아이쿠! 그래서 이제 그 비번차를 12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12시가 땡 지나면 이제 그 비번차가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근무자는 6시에 나오니까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한 6시간 내지 5시간 그 차를 이제 굴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돈을 못 가지고 가니까 그런 이제 알바 아닌 알바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근무를 했죠. 제가 근무를 한 5년 정도 할 때였는데, 또 뭐 이렇게 급여가 밀려서 한 뭐 7, 8개월 정도 급여가 밀린 것 같아요. 뭐 누적된 횟수가. 근데 이제 뭐 늘 하던 일이니까 또 뭐 불평하지 않고 또 택시를 몰고 나와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조금 밤 늦은 새벽 시간에 12시 반 넘어서 어떻게 그 번화가 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합성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합성을 하면 이제 수입에 조금 도움이 되니까 합성을 시켰는데, 내 옆자리에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손님을 태우게 됐는데 제 친구를 태우게 된 거예요. 난 사실 조금 당황하죠. 그럴 때는 뭐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조금 당황해 했는데, 이 친구가 먼저 내 옆구리를 툭 치더니 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나랑 아주 친했던 친구였어요. 1학년 때 같은 반을 했었는데 자주 가서 이제 신세를 지기도 하고 뭐 사실 우리 집에서는 못 먹는 뭐 아주 좋은 반찬 같은 걸 얻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친구랑 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이 갈라지면서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그런 친구였죠. 아이쿠. 고등학생이었지만 대학생들이거나 혹은 그 사회인들 같은 그런 흉내를 내면서 친구를 몇 명 사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이형이라고 부르던 친구였었어요. 고등학생인데 정말 친한 친구들, 재수를 했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우리 평상시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있는 친구들을 제가 좋아하게 되고 제 또래라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제 가끔 형자를 붙여가지고 이형, 김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 이형이 이제 날 보고는 아 반갑다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네 생각을 할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이제 오파를 나한테 한 거예요. 그 이제 뭐 무슨 일이냐고 내가 물었더니 자기 친구의 친구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잘 이제 사업을 성공을 못해서 이제 조금 고전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아이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또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했냐? 내가 택시 운전을 하기 전에 외판원을 조금 했습니다. 그 외판원을 할 때 제가 그 이형한테 찾아가서 책을 한 질 팔았는데 내가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고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이 나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내 택시를 타고 나랑 만나기 직전에 며칠 전에 이제 그 친구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저녁을 하면서 술 한잔 했는데 혹시 주변에 영업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봐 달라는 아마 그런 부탁을 친구의 친구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생각을 하고는 맞아 내 영업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나를 이제 추천도 그 자리에서 하고 안 그래도 나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막연했는데 그 내 차를 타게 된 거예요. 굉장한 우연이고 굉장한 또 행운이죠.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밖에 없는 아마 뭐 억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밖에 없는 그런 일일지도 몰라요. 이게 다 이렇게 맞아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현장에 제가 있고 또 이형이라는 그 친구가 거기 있고 한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이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형이 소개해준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집 한 채 사는데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제가 그 택시 안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 돈 1억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을 3천만 원 정도 주면 사는 시점에 돈 1억을 현금을 주셔서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가 가져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대단한 돈을 주신 거는 확실하죠. 그러나 큰 돈이긴 하지만 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되어버렸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친구가 자신의 친구한테 나를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며칠 뒤에 내가 알바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나를 이제 그것도 합성으로 만나게 되고
그 친구가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날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친구의 친구 회사를 가보게 됐는데, 가봤더니 이제 조그만한 회사에 아주 인테리어를 재밌게 해놓고 미국 화장품을 가져다가 이제 바디랩 화장품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물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간 고민을 했어요. 이제 이래저래 생각하니까 이제 급여도 자꾸 밀리고, 그 다음에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로 내가 잘 돼봐야 개인 택시 기사밖에는 안 되겠다. 내가 개인 택시 기사가 되느니 그래,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자. 새로운 일을 한 번 더 해보자. 근데 사실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외파는 일을 하면서 좀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기록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일에 대해서, 판매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판매를 한다는 게 부담도 되고 좀 힘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쿠. 그 뒤에도 몇 번 이렇게 정말 대단한 기회가 올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대단한 행운이 같이 오는 그런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인연이 한 2번 정도 더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 같은 사람은 약간 이상주의자거든요. 고등학교도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잘 쓰지도 못하면서 시를 쓴답시고 속리산으로 들어가고, 뭐 그러한 나 자신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한다거나 어려운 일을 해서 고생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출세가도에 그러니까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한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나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정말 뭐 이상한 이상주의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그 현실에 충실하고 그 충실한 현실을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을 잘 견디고 그러면서 그런 기회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아이쿠. 사람들에게 제가 그 인생담이나 혹은 성공담 같은 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늘 하는 말이, 기회와 행운이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쌓여진 내공과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그 인내심, 그리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그 사람의 철학,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어떤 계기를 만들 때 그게 그 사람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잘 것 없지만 그 사람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고, 그 사람 옆에 그 사람 뒤에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진실되게 대해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택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택시 안에서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내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나한테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했던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정말로 그 택시 안에서 나는 어마어마한 돈보따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쿠. 꼰대 같은 이야기로 조금 매듭을 짓자면,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걸 언제 이 현실을 벗어나고 언제 이 현실을 탈피해서 내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갑갑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 인내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나에 대한 믿음 같은 걸 스스로 저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늘 믿고 그런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다른 어떤 도리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말 재벌 같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아니고 또 재벌의 2세처럼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서 몇천억의 돈을 물려받아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돈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쿠 꼰대 아이쿠였습니다.